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한 대통령 간담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우려하며 국민 통합, 국론 통합의 종교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누가 엎질러 놓고 누구더러 닦으라고 하는 겁니까? 일은 누가 망쳐놓고 그것을 누구더러 수습하라는 겁니까? 국론이 이렇게 두동강 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의 오기와 오만 때문 아닙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조국을 임명하고 밀어붙이고 일을 저질러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 국론 통합에 애를 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얄팍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오늘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청와대의 이른바 원로 초청, 종단 지도자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재인의 일종의 들러리 쇼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월 달에 종단 지도자 7명을 초청을 해서 대개 종단 지도자 7명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협의회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종교계가 크게 기여한 것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3.1운동의 정신을 종교계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명목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일부 거론이 됐고, 주된 내용은 남북평화쇼에 이용당하는 어떤 종교계 나름대로의 남북교류와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각 종단별로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대통령은 맞장구를 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또는 남북평화 이런 것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잔뜩 홍보하는 이런 일종의 남북평화쇼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주교가 얘기한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에 금이 가는 등 상태가 아주 안 좋다. 따라서 이것을 남한이 지원을 해서 복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하고 협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고, 불교계에서는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서 상당한 일종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신계사 템플 스테이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고, 유교에서는 북한 개성에 있는 성균관도 역시 낡아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을 남한이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단에서는 구체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개신교에서는 남북평화, 남북통일, 이런 것들, 남북평화, 남북교류, 원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종단이 3.1절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평화, 남북교류, 문재인이가 내세우는 이 정권의 허망한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에 종교가 상당히 화답하고 협조하는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을 동원을 해서 남북평화쇼를 또 한 차례 국민들에게 요란하게 펼친 것이죠. 그 종단 지도자들이 얘기한 남북평화, 남북교류라는 게
지금 8개월 만에 10월 달에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저런 식의 끔찍한 악몽 같은 북한의 축구 도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사회원로 12명을 초청을 해서 시국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우식 교수, 이런 사람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 교수,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죠. 이런 사람 12명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일부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쏙 빼놓고 그저 문재인이 사회 원로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어떤 그 경청의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는 쇼로 역시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쓴소리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자면 한일 관계가 매우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일종의 오기와 무슨 반일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주 52시간 이런 것들, 겉으로는 무슨 정의롭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과가 없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제도에 관한 지적들, 그리고 적폐수사의 부작용, 적폐수사라는 것을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식의 지적들.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무슨 정의로운 역사의식, 반일 감정, 이런 문재인의 입장, 그 다음에 소주성이라든가 주 52간 이런 것들은 일부 부작용을 넘어서 어떤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 적폐수사는 내가 끝내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는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문재인의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자들이 전부 다 느끼는 것들은 문재인이 매우 고집이 세고 지적을 받아도 바꿀 생각이 없구나라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꿀 생각이 없으면 왜 경청을 합니까? 그저 자기가 경청을 한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연극을 보여주기 위한 쇼. 오늘 있는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7명의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조국 사태로 국론을 망쳐놓은 문재인의 책임을 과연 얼마나 추궁할 것인가? 문재인은 또 여러 가지 변명과 또 검찰 개혁을 또 얘기하겠죠. 잔뜩. 따라서 이 종단 지도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들러리인가, 사회 원로들이 정권의 들러리인가, 진정으로 원로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통령들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선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잘못을 겪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누구로부터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듣겠는가, 이런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전화를 해서 아는 원로든 아니면 모르는 원로든 전화를 해서 비공개에 조용히 대통령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살려가면서 저런 식의 청와대에 요란한 간담회는 대통령을 추궁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쇼 말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해서 진정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초청을 1대1로 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어야지요. 이것이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허구와 잘못이 가득 찬 존재를 스스로 바꾸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